헬멧이 폐기될지 아니면 우리가 사랑을 고백할지 오늘 4시까지 둘 중 하나는 반드시 결판이 난다라고요. 강태풍이 그렇게 속으로 다짐하는 순간 오미선의 눈빛이 흔들렸는데요. 이상하게도 그 흔들림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겠다는 예감으로 바뀌었습니다. 태국 세관 유치실 공기는 눅눅했는데요. 물보다 무거운 건 시간의 속도였습니다. 시계가 4시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고 4시가 지나면 태풍 상사가 땀과 잠을 갈아 넣어 만든 첫 수출 헬멧이 통째로 폐기된다고 통보가 왔다고요. 모두가 세관 직원의 무심한 말투를 떠올리며 이를 악물고 있었습니다. 뇌물공여 혐의로 고마진이 구속된 채 조사를 받고 있고 브로커 송폿은 연락이 두절됐는데요. 덤으로 표상선의 표바코가 운임 문제는 내가 정리해주겠다고 슬그머니 손을 내밀어 왔습니다. 조건은 간단했는데요. 다음 선적 한 줄을 넘기라는 것이었죠. 차선택은 혀를 찼습니다. 위기일수록 달콤한 말이 독이에요. 구명관은 팔토시를 거두며 낮게 말했는데요. 오늘은 물을 정확히 한 번만 주자고요. 서두르면 잎이 탑니다. 배송 중은 PC통신에 올린 제복을 반응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별은 내 가슴에가 또 해낼지 모르겠어요 라고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웃음은 짧았는데요. 그 짧음 덕에 다들 정신을 조금은 붙들 수 있었죠. 강태풍은 오미선과 마주 섰습니다. 첫마디가 마음 밖으로 튀어나왔는데요. 할 말이 있어. 그리고 잠깐 숨을 골랐습니다. 고마워요. 내가 생각해보니까 이 말을 못했어. 오미선은 고개를 저으며 웃었는데요. 그 웃음의 결이 가늘고 단단했습니다. 제 일을 한 거예요. 그때마다 해야 되는. 서류를 챙기고 통장을 확인하고 환율표를 갈아 끼우던 밤들이 한꺼번에 뒤돌아보는 듯했죠. 두 사람의 말은 더 이어지지 않았는데요. 대신 행동이 이어졌습니다. 지금은 말보다 증거가 필요했고 사랑도 결국엔 증거가 된다는 걸 둘 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4시까지 남은 시간은 4단위로 쪼개져 있었는데요. 첫 번째 4시 분 오미선이 장부에서 촉진 수수료 항목이 없다는 걸 명쾌하게 정리했습니다. 회사 도장은 늘 오른쪽 아래에 살짝 번지게 찍혀 있었고 문제가 된 서류의 도장은 한가운데에 진하게 박혀 있었다고요. 구명관은 잉크 번짐과 종이 결을 대조했고 배송 중은 송폿 명함의 로고 윤곽선이 도트 복사라며 벡터 원본이 없는 급조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차선택은 모두의 이야기를 한 페이지로 묶었는데요. 우리는 이걸로 협조자 전환을 요구하고 동시에 고마진 석방 임시 요청을 넣는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두 번째 4시 분 왕남모가 교민의 줄을 당겨 송폿의 은신처 목록과 출입 시간표를 전달했는데요. 오미호는 현지어 메시지를 받아 적으며 거친 말투로도 따뜻하게 보탰습니다. 언니, 지금은 미안해하지 말고 다 받아. 나중에 미안해도 되니까. 김을려는 한국에서 전화를 걸어 뜨거운 밥을 먹고 말하라고 했고 그 말투가 멀리서도 등을 펴게 만들었죠. 세 번째 4시 분 표바코와 표현준이 세관 사무실 근처에서 어슬렁거렸는데요. 표바코는 미소를 걸고 말했습니다. 젊은 사장님, 내가 도우면 간단해져요. 헬멧은 못 버리게 만들 수 있어요. 대신 한 줄만 우리 배에 태우면 되지. 표현준은 선글라스를 올렸다 내리며 비죽 웃었죠. 넌 늘 정의로워서 힘들더라, 태풍. 강태풍은 고개를 숙이지도 들지지도 않았는데요. 말은 한 줄로 정리됐습니다. 사람부터 건지고 회사부터 세우고 그 다음에 운임을 논하겠습니다. 표바코의 미소가 얇아졌고 표현준의 눈꼬리가 올라갔죠. 그들의 뒷모습은 떠났지만 냄새는 남았는데요. 싸움이 단순히 법과 규정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신호였죠. 마지막 4시 분이 시작되자 경찰은 출력 로그 일부를 내밀었습니다. PHTRADFACILITATIOMV3TRAID 시간은 팀이 해당 건물에 들어가기 전 파일 앞에 PH가 눈을 찔렀는데요. 아직 결론을 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연락이 왔습니다. 고마진이 오후 3시 15분에 추가 진술을 했고 내가 세관에 봉투를 건넸다라고 말했지만 누가 시켰다는 질문에는 끝내 고개를 숙였다고요. 강태풍의 속이 이로 물린 듯 아팠지만 그는 한 문장으로 생각을 멈췄습니다. 사람부터 꺼내자. 이유는 그 다음에 묻자. 4시 전까지 석방이 안 되면 헬멧은 폐기라는데요. 그 헬멧만 폐기되는 게 아니라 회사의 사람과 꿈이 같이 버려진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으니까요.
3시 25분 차선택이 임시 석방 탄원서를 마지막 문장까지 밀어붙였고 오미선은 도장 습관과 장부 일관성에 대한 소명서를 깔끔하게 첨부했습니다. 구명관은 종이에 가장자리 전묘 패턴을 형광펜으로 표시했고 배송중은 세관 담당자의 점심시간과 복귀 시간을 분 단위로 적어 넣었는데요. 그는 눈치 본 게 아니라 데이터였다고 중얼거렸습니다. 왕남모는 송포세 은신처 앞에 사람이 모였다는 소식을 들고 뛰어왔고 오미호는 현지 번호로 민원 넣는 건 내가 할게라며 전화기를 움켜쥐었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자리를 지키되 한 방향으로 맞춰져 있었죠. 3시 45분 드디어 임시 석방 서류가 나왔습니다. 대표자 보증하에 피의자 고마진 임시 석방. 조건은 까다로웠는데요. 4시 이후 추가 조사를 전제로 조력 취지의 협조를 지속할 것. 고마진이 철문을 나오는 순간 강태풍이 다가섰습니다. 고마진의 얼굴에 겨우 사람이 돌아왔는데요. 죄책감과 안도가 뒤엉킨 표정이었습니다. 말이 먼저 튀어나왔죠. 사장님, 제가 강태풍은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잘랐습니다. 나중에. 지금은 함께 가요. 오미선은 고마진에게 물을 건네며 평소처럼 말했죠. 우선 당 떨어졌을 텐데요. 이거 드세요. 지금은 이기고요. 설명은 그 다음에. 고마진은 얼떨결에 물을 마셨는데요. 그 짧은 동작이 사람을 데리고 나오는 의식처럼 느껴졌습니다. 4시를 아슬아슬하게 남겨둔 시각, 세관 담당자가 폐기 집행을 유예하는 공문을 건넸습니다. 피의자 석방 및 추가 조사 예정, 증거 대조 필요라는 문장 하나가 헬멧 수천 개의 숨을 붙들었죠. 모두가 동시에 숨을 내쉬었는데요. 안도의 숨이었지만 끝이 떨렸습니다. 강태풍은 그 떨림 위로 한 문장을 얹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사람을 지켰습니다. 내일부터는 회사의 이름을 지키겠습니다. 차선택은 울컥한 목소리로 애가 오늘 모의고사인데요. 엄마가 세계를 지켰다고 말해도 되겠죠? 라고 농담했고 배송중은 PC통신에 후기 올립니다. 위기는 팀워크에서로요라고 웃었습니다. 구명관은 오늘은 난에게 물 주는 날입니다. 단 한 번이라고 덧붙였죠. 잠깐의 소강 뒤 두 번째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표바코가 다시 연락을 넣어 내가 오늘 살아난 건 운이 아니라 내 배 덕분이라는 식의 말을 흘렸다고요. 표현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사람을 먼저 살리면 숫자가 울고 숫자를 먼저 세우면 사람이 운다. 너는 어느 쪽이니? 강태풍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오미선을 바라봤습니다. 사랑과 경영, 사람과 숫자, 그 사이의 척도가 묘하게 겹쳐 보였는데요. 그 겹침을 두 사람은 동시에 이해했습니다. 오미선이 먼저 말했죠. 사장님, 내일은 장부로 증명하고요. 오늘은 마음으로 버팁시다. 그 말에 강태풍이 짧게 웃었습니다. 버티는 동안 내가 해야 할 말이 있어요. 아까 못다한.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덧붙였죠. 고마워요. 늘 맨 앞이 아니라 옆에서 함께 서줘서요. 오미선은 고개를 가볍게 숙였습니다. 같이 가면 덜 무서워요. 그리고요, 같이 가면 더 멀리 가더라고요. 그 길로 모두는 숙소로 돌아왔는데요. 문간에서 강태풍이 잠깐 멈춰 섰습니다. 며칠 전 사무실 이전을 앞두고 혼자 다짐했던 한 문장이 떠올랐다고요. 다시 돌아올게. 반드시 그 다짐이 오늘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사람과 같이 돌아올게. 반드시. 그 순간 멀리 서울에서 정정미가 집 전화옆 메모지에 적어둔 글씨가 눈을 스쳤습니다. 태풍이 사랑도 늦지 않게. 강진영에게서 낮고 짧은 메시지도 도착했죠. 숫자는 사람을 따라온다. 오래 붙들던 문장들이 오늘은 등받이가 되어주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마음은 또렷해졌는데요. 아직 송폿은 잡히지 않았고 PH의 정체도 반만 드러났습니다. 고마진의 진짜 동기는 내일 다시 묻게 될 거고 표바코와 표현준의 그림자는 더 짙어질 겁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각자의 이름을 부르며 서로를 붙들었고요. 이름을 부르면 마음이 줄처럼 연결되더라고요. 줄이 연결된 사람들은 흔들려도 떨어지지 않는다는 걸 오늘 배웠습니다. 잠들기 직전 강태풍은 오미선에게 짧게 속삭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요. 내일은 우리 이름으로 이깁시다. 오미선은 조용히 대답했죠. 네, 사장님. 피었다가 지는 게 아니고요. 피었다가 이기는 거잖아요. 두 사람은 웃었고
그 웃음이 내일의 장부 첫 줄처럼 반듯하게 마음에 눌렸습니다. 그리고 무겁던 공기가 아주 조금 가벼워졌는데요. 그건 아마도 사랑이 시작될 때만 생기는 미세한 바람 때문이었습니다. 그 바람이 길을 만들고 길이 모이면 태풍이 된다고요. 다음 회차의 문은 이미 반쯤 열려 있었고 그 문 너머에서 태풍 상사의 이름이 또렷하게 불리고 있었습니다.